자, 제가 고른 책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입니다. 선짓국 갑자기 술 먹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편집. 자, 박태웅 님이 지으셨고 펴낸 곳은 한빛비즈입니다. 왜 제가 이 책을 골랐냐?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다음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지금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픈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마스크 쓰고 나가도 불안하고 집안에만 있자니 우울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요즘이 실현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퇴보하거나 정체해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 귀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라는 뉴스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나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라는 선진국이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조부모님하고 부모님 세대는 되게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며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식민지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후진국. 그게 보통 후진국도 아니고 전쟁으로 완전 잿더미가 된 최후진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셨고 이제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노력 덕에 태어나 보니까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우리나라는 저 유럽이나 뭐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제가 자라면서 그 못 사는 나라 한국 이야기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 발전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개발도상국 이번에 찾으면서 도상이란 말 있잖아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도상이 저도 무슨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뭘 하고 있다. 영어로 ing.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개발하는 중인 나라. 지금 묵사발님께서 술 도상 중이십니다. 맥주 도상 중. 저희는 녹화, 녹음, 도상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개발도상국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불린다니까 이게 뭔가 어색한 거예요. 나는 아직 선진국 국민으로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혹시 선진국이라기에 아직 부족한 것은 뭐가 있는지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자, 책에서는 먼저 한국이 선진국이다 라는 예시로 문화 관련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치, 경제 분야보다는 문화가 좀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기생충과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 BTS의 빌보드 석권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 그럼요. 최고죠, 최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게 권위적인 분야잖아요. 아카데미나 빌보드 뭐 1위 이런 거는. 그런 전 데서 세계적으로. 수상을 하다니. 그렇죠. 너무 신기했고 그것도 더 신기한 거는 영어 컨텐츠로 받은 게 아니라 한국어 작품으로 그런 것들을 상을 받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는 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한 1990년대쯤에. 근데 저는 이 한류라는 현상은 아시아권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뭐 제가 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말고 그러니까 산업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런 제조업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품이 굉장히 세계에서 환영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코로나 방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코로나가 일부 지역 감염병이 아니라 팬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 나라들이 동시에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전 세계 나라가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 1년 정도 후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확진자, 사망자 수치 비교를 해볼게요. 올해 1월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6만 7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영국의 사망자 수가
7만 8천여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한국의 1년간 누적 확진자보다 영국의 누적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같은 기간 미국은 2,170만여 명이 확진됐고요. 사망자는 36만 5천여 명. 이 사망자 수가 놀라운 게 2차 대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차 대전의 미군 전사자 수와 베트남전 미군 전사자 수를 합친 것보다 이 미국 코로나 1년 동안 그 사망하신 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 자료도 뭐 제가 지금 조사를 해놓긴 했는데 뭐 다 비슷해요. 그 추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K 방역의 결과를 수치로 보면 굉장히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들 저도 그렇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온 나라들이 왜 저렇게 전염병 방역에 실패하는 거지? 우리는 왜 이렇게 또 잘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번 이 위기 때 우리가 방역 선진국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코로나 위기로 우리의 통장은 비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발님 통장 비셨죠? 예. 맥주가 한 캔밖에 없어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의 통장은 비었을지 몰라도 한국 국가 경제는 선방했습니다. 책에서는 2020년 세계 GDP 순위가 나오는데 한국이 세계 9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한국이 작년에 세계 10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GDP가 세계 10등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운크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들어만 봤습니다. 아, 들어보셨나요? 운크타드는 이제 그 약자를 합친 말인데요.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 무역 개발 회의입니다. 그 이제 영어 약자를 합쳐서 운크타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운크타드가 올해 7월 한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 그룹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그것도 운크타드에 속해 있는 회원국이 195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오. 선진국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운크타드가 1964년에 창설됐거든요. 64년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으로 바뀐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 박수. 아, 그래요? 박수. 오. 저도 그래서 들어봤어요. 운크타드라는 얘기 뉴스에서. 그렇죠. 뉴스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에요. 한잔하시죠. 선진국 포에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식민지, 아버지는 후진국,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경제, 문화, 방역 분야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가면 증후군 한번 다뤘었는데 저는 마치 이게 선진국이라는 가면을 지금 쓰고 속으로는 아닌데 이거 언제 그 뽀록 날지 모르는데 약간 이런 가면 증후군을 겪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바깥 사람들은 선진국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맞나? 약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분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지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이 되기까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 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이 지독하게 달려왔다에서 그 국제시장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 황정민 주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보고 진짜 그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사셨는지 좀 공감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좀 기다려서 그동안 못 쫓아온 것들이 좀 쫓아와야 될 것 같다. 그런 문구가 있어서 공감이 됐습니다.
자,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과 저자의 식견으로 도출한 해결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다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요.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그 선진국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선진국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는 저스티스, 정의의 사도 이거 아니고 데피니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발전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들을 많이 따라해 왔다고 하거든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친 속도로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았다.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언제나 베낄 것이 있었고 선진국의 앞선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지 어떻게 뿐이었다. 정답은 늘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왜? 라고 물어본 적 없이 수십 년을 어떻게를 풀며 여기까지 왔다.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베낄 남이 없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이 전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드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아무도 이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4차 산업혁명이 뭐다 이렇게 설명해봐라 그러면 좀 잘 설명을 다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하면서 독일의 산업 4.0이라는 백서를 참고했대요. 근데 독일에서는 산업 4.0이라는 백서를 낼 때 노동 4.0이라는 백서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노동 4.0 백서 내용은 산업이 바뀔 때 노동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긴 백서라고 하고요. 또 백서를 만들기 전에 같은 이름의 노동 4.0이라는 녹서, 그린페이퍼를 백서 출간 2년 전에 먼저 내놨다고 합니다. 백서는 주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고 녹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사회 전체에 토론을 요청하는 제안 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독일은 4차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저 4차 산업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그걸 정의하기 위해 2년간 사회 전체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뒤에 결과들을 정리해서 백서로 내놓은 거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과를 참고하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그게 뭔데? 왜 필요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삶은 어떻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만 베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왜 우리가 교육받을 때 모르면 그냥 외워. 그 주입식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뭐 직장 여기저기 사회에서 군대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까라면 까.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왜를 되게 묻지 않았던 문화에서 자라온 것 같아요. 또 선진국의 조건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GDP가 세계 10위여도 빈부 격차가 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GDP 높다고 통장이 지금 잔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높은 GDP 때문에 선진국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뢰 자본을 다룬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왜 카페 테이블에 짐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다거나 지하철 선반에 짐을 두고 잠을 자는 거 이런 거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렇죠. 훔쳐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역 개찰구에 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서 검표원이 일일이 표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개찰구에 검표원이 없죠. 그렇죠. 이게 물론 IT 기술의 발달로 표산 사람의 좌석이 그 검표원의 기기 화면에 뜨는 덕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임승차하다가 걸리면 이제 호되게 벌금을 물리고요. 책에서는 한 사회의 사람 간 믿음이 10% 올라가면 GDP가 0.8%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2020년 GDP 기준으로 0.8%면 15조 정도입니다. 큰 돈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신뢰 자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IT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라 IT 기술 R&D 과제를 수행할 때 조금 더 연구진을 믿어주고 관리를 위한 행정을 축소하면 더 질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상벌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디지털 혁신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문서를 사용해야 한다.
뭐 경청하고 협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상한 단어, 구제역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 그리고 뭐 임대차 보호법 개선 등 저자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정의하고 해법들을 담았습니다. 좋았던 거는 이게 답이다라고 저자가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한번 토의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멈춘 선진국 시기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책을 읽고 이제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걸 질문으로 좀 만들어서 같이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느낀다면 언제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에 부족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욱사발님. 저는 일단 선진국은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완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우리라는 아이라는 거 말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라는 어떤 집단적인 그런 걸 더 의식적으로 계속 함께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꽤 많았고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치랑 종교. 저는 이 두 가지가 아직은 멀었다고 봅니다. 정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왕조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로 바뀐 어떤 그 시기로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이런 정치 구조가 생긴 게 거의 전쟁 끝나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과도기적인 뭐 1945년과 50년 사이에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정착이 된 거니까 100년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받아들일 때의 정치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갑작스럽지 않았나.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의견 대립과 나눔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각 종교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아직까지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잔인합니다. 아직까지도 서로를 죽이니까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은 뭐 종교 내에서도 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니까 뭐 말 다 했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종교, 네 종교, 또 너고 누구의 종교 이거가 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서로 좀 이렇게 열려서 아 너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구나. 아 난 이런 종교를 믿고 있어. 믿음이라는 게 좋지. 내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의지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 미래에 대한 나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인정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내 종교 아니면 관심도 없고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술 마실 때나 이럴 때 정치 얘기하지 마, 종교 얘기하지 마, 가족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운크타드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우리나라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이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이나 문화적인 거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으니 이제는 선진적인 그러니까 그 4차 뭐 산업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치와 종교는 사실 정말 1차원 저기 저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서로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아재 바라아재.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이미. 그래서 뭐 어디를 가도 모니터, LG, 삼성 거 아닌 데가 없고 오히려 거기 있는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스마트폰에 막 열광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옛날 폰을 들고 다니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그쪽에서 따라가는 입장이지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일단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발전을 그만큼을 순식간이었던 어쨌든 간에 이만큼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선진국으로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너무 빨리 내달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그 수준이 그만큼은 달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달을 했는데 정확하게 내 것이 되지 아직 않은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문득 있었고. 그러니까 감염증후군이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해외에서 가이드 할 때도 보면 분명 너무 괜찮으신 저분 한국 가시면은 막 뭐 교수님, 뭐 의사 선생님 이러실 것 같은 분인데.
근데 옷이었는데 여기에서 저분은 한국분이 아닌 것 같다. 너무 후진국 좀 국민이신 것 후진국의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한국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분은 한국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연출이 돼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눈치 보는 게 있는데 해외 나오니까 마음껏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아쉽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 막상 왔을 때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아 한국에. 그래서 아직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신 혹은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되게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섞여있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주고 있는 이런 기다려야 상황인 된다. 거. 네, 기다려야 여기서 한다. 또 먼저 가면 안 된다. 네, 잠시 기다려주는 재정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요만큼 다 같이 도달할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영혼이 도달하는데 앞장서는 별책부록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우후.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사실 옥사발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클랑폴리 말씀하신 것도 맥락은 같지 않나.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저희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저희 다 잘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일들도 많잖아요. 해외에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 있고 근데 그게 자부심일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하는데 경계를 넘을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자부심이 자만이 되지 않게 그 경계는 모두가 그냥 스스로도 지키고 서로서로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내 나라지만 우리나라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아직은 조금 갖춰지지 않은 그 의식 수준 때문에 도달하지 않은 수준 때문에 좀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다들 좀 여러모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화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뭐 무슨 다른 나라 대비 우리가 얼마나 뭐 방역이니 뭐니 그 앞에 K자를 붙일 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거를 넘기기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길거리에도 화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그 화를 온라인 매체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쉽게 표출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 작은 곳곳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게끔 서로서로 힘이 되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끔 개인의 자존감만큼이나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좀 성장된 국민들이면 좋겠다. 이건 사실 우리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너무 잘하는 것만 더 보일 것 같아요. 우리도 해외에 보면 다 선진국인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더 그런 게 부각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긴 한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고비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지금 아쉽다 얘기한 부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진짜 다시금 좀 바라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듣기에는 뭔가 인성적, 감정적 이야기들을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좀 아쉽다 그런 얘기 해주셨고 저는 정책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딴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벼락거지가 되고 있죠. 제가 저출산 뭐 이런 기사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거기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는데 베스트 댓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관한 베스트 댓글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집이 없으니까 안정되지 못해서 뭐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거 할 생각도 할 수 없다. 근데 부동산 문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유럽의 뭐 임대주택 벤치마킹 하는 거나 뭐 세금 규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그 자산 증식 욕망, 욕구 이런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행정가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해도 그 개개인이 가진 자산 증식의 욕구가
촘촘한 망을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뭐 어려워요. 저도 사실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알면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 후보들한테 이걸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좀 공약을 확실히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공급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집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파일럿 방송이라 자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파일럿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눈 떠보니 선진국 여기까지 소개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네. 한 권 읽은 기분이네요.